창세기 백문백답 20번째 시간, 제임스 어셔 연대기는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일에 함께 하시고 이 채널이 계속 유지되고 발전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이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성경연대기와 관련된 궁금한 과제들 가운데 7번째 과제 3번째 시간입니다. 제임스 어셔 연대기 무엇이 다른가? 이 과제에 관련된 주제죠. 제임스 어셔의 창조연대 산출 기준 시간은요 5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5장, 11장, 12장 해서 창조의 때로부터 아브라함 75세까지가 하나의 기준이 되고요. 창세기 12장 4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 17절 그래서 이로부터 아브라함 75세 이후의 출애굽 때까지의 시간을 산정합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6장 1절에서요 출애굽으로부터 성전 건축 시작까지, 또 열왕기상 11장 42절을 근거로 해서 성전 건축 시작 이후 왕국 분열까지로 잡고요. 5번째 기준은요 에스겔서 4장 4절로 6절까지 말씀인데, 이 기준으로부터 왕국 분열로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하여 마지막 추방 때까지의 시간을 산정해서 창조연대를 산출합니다. 여기서 2번과 5번 이 기준 시간이 달라져 있습니다. 제임스 어셔 창조연대 산출 내역 검토해보면 우선 창조로부터 아브라함 75세의 가나안 이주까지 시간을 2083년이 지난 해로 산정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견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전에 산출했던 연대하고 똑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하란을 떠난 아브라함이 출애굽할 때까지의 기간은 정확히 430년이다 라고 산정을 하거든요.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75세지 않습니까? 출애굽은 모세 80세 때죠. 여기 전체 기간을 430년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75세 때인 창조로부터 2083년 여기다 출애굽할 때까지 기간 430년을 더해서 2513년이라고 계산을 합니다. 이 2513년은 다시 말하면 창조로부터 출애굽까지의 기간을 2513년 걸렸다라고 본 거죠. 그러고 나서 출애굽 이후 성전 건축의 시작까지 479년으로 봤고요. 479년을 더합니다. 그 다음에 성전 건축 시작에서 왕국의 분열까지를 37년으로 봤고요. 그래서 37년을 더하죠. 그래서 3029년이 되죠. 이 3029년은 어떻게 해요? 창조로부터 왕국의 분열까지의 시간이 3029년이 흐른 거다. 이렇게 산정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4장 4절로부터 6절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임스 어셔는 왕국 분열에서 마지막 추방까지를 390년으로 보고 거기에 1년 길이에 대한 보정을 적용해서요 392년을 더합니다. 그래서 3321년이 나오는데요. 이 얘기는 창조로부터 3321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방당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BC 583년이 창조된 이후 3421년이 되는 해라고 해석했고, 창조의 해는 보정기간을 포함해서 BC 584 더하기 3421 빼기 1년 해서 BC 4004년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제임스 어셔 연대 산정 기준 2와 5번째를 검토하기로 했죠. 제임스 어셔는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근거로 아브라함 75세 이후 출애굽까지를 430년으로 산출했죠. 우리가 앞서서 18번째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아브라함 75세 이후 야곱이 130세 이집트에 내려갈 때까지 215년은 맞는데, 야곱 130세에 이집트 내려가서 모세 80세 출애굽할 때까지 체류기간이 430년이잖아요. 근데 215년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셔는 215년을 삭감해버린 셈이 됐죠. 그 다음에
제임스 허스 연대 산정 기준 5번째 보죠. 이 5번째 항을 보면요. 에스겔서를 이제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해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4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는 1년이니라. 예,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요. 이스라엘 족속, 유다 족속이 각각 지금 분열된 상태로 하나님께서 죄악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이때가 왕국의 분열을 기준으로 해서 이 하루가 1년 그러니까 390년이 흐른 후에 예, 마지막 추방이 맞이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예, 그러면 어셔는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BC 584년의 마지막 추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멸망 후 4년 정도가 마지막 추방까지 흘러갔다라고 산정을 했기 때문에 그 4년 전인 BC 588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다고 본 거죠. 에스겔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왕국 분열을 어떻게 해요? 마지막 추방까지 392년 전인 BC 975년에 일어났던 것으로 산정을 한 거죠. 예, 아까 그 앞에서 보면요, 이런 거죠. 여기서 392년을 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3421년이 나왔잖아요. 왕국 분열로부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산정하면 솔로몬 저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 BC 975년보다도 더 40년 전에 솔로몬이 즉위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이 지나고 나서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졌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라가 갈라진 BC 975년보다 40년 전인 BC 1015년에 솔로몬이 즉위했다. 이렇게 본 셈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살펴보죠. 솔로몬 즉위는요, BC 1015년이 아니고 BC 970년이라고 했죠. 우리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BC 970년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솔로몬 즉위 시간을 볼 때 제임스 허스는 BC 1015년으로 봤으니까 지금 45년 시간을 잘못 보고 있다는 거죠. 한번 그러면 솔로몬 연대가 어떻게 확정이 되는가 살펴보죠. 이 자료는 히브리 왕들의 연대기를 지은 에드윈 R. 딜레에 의해서 정확하게 밝혀졌습니다. 아수르 연대기는요, 태양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천체 현상들을 기록해 놨는데요. 여기는 보면 이제 불사갈레라는 에포님의 시마누 달에 일식이 있었다. 이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천문학적인 현상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천문학적 현상들은 지금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통해서 확실하게 증명이 가능하단 말이죠. 왜냐하면 별들은 일정하게 움직이니까. 천문학자들이 충분히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니까 BC 763년 6월 15일 이렇게 정확하게 그 시간이 측정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톨레미 연대인데요. 톨레미 연대기도 마찬가지로 천체의 기록들이 80개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천체의 기록들이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천문학에 의해서 입증이 되거든요. 여러 가지 지금 3개 정도의 예를 들었는데요. 모두 다 천문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해다. 왜? 월식 기록 이런 천문학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리고 이 톨레미 연대가 이래서 천문학적으로 확실하게 신뢰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연대가 또 아수르 연대기하고 한 100년 이상이 겹쳐져 있습니다. 이 연대들이 서로가 서로를 또 보정을 해줍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아수르 연대는 확실하게 천문학적으로 증명된 연대로서 BC 몇 년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우리가 성경 연대를 아는데 왜 중요하냐? 열왕기하 18장 13절 보니까 히스기야 왕 제14년 예루살렘 성이 포위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해는 어떻게 해요?
천문학적으로 증명된 아수르 연대기에 따르면 산해립 때인 주전 701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아수르 연대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 제14년이 BC 몇 년인가를 어떻게 해요? 천문학적으로 증명된 수치로서 연도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스라엘 예후가 즉위하고 유다 아달랴가 통치를 시작한 이 해가 아수르 연대에 따르면 살마네셀 3세 때인 주전 841년이라고 밝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이 바로 이 시간이 히브리 왕들의 연대기의 두 기둥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몇 년 전, 몇 년 후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히브리 왕들의 연대기를 산정해 냈고요. 이렇게 책으로 나왔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이 책에 의하면요. 이 연구에 따르면 유다는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죠. 이 해가 BC 930년이거든요. 그리고 솔로몬은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재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로부터 40년 전인 BC 970년이 솔로몬이 즉위한 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죠. 이것은 아수르 연대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천문학적으로 증명된 연대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임스 어셔가 산출한 창조연대 BC 4004년에는 두 군데 수정해야 될 곳이 있는 거죠. 이집트 체류기간 215년에서 215년을 더해야 되고요. 또 솔로몬 즉위 산정 연도는 BC 1015년으로 봤으니까 너무 오래된 걸로 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빼야 되겠죠. 이걸 이제 확인된 BC 970년으로 45년을 삭감하도록 수정하게 되면 자, BC 4004년 더하기 215년, 그죠? 그 다음에 빼기 45년 이렇게 하면 BC 4174년이 되죠. 자, 이는 창세기 백문백답 7번째 시간에 산출한 성경연대기 지구나이와 일치하게 됩니다. 오늘은요, 이집트 체류기간 출애굽기를 여러 학설 가운데 확증할 수 있는가, 이 과제의 세 번째 시간으로 제임스 어셔 연대기 무엇이 다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그 다음 과제인 이집트 체류기간 430년, 이것이 4대 만에 돌아오리라 하신 이 말씀과 잘 부합이 되는 기간인가 라는 과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일에 함께 하시고 이 채널이 계속 유지되고 발전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이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